하루는 삼장 일행이 작은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버드나무 아래 매여있는 배가 있어 그 배로 강을 건너고자 사공을 부르고 보니 여자였다. 그 배는 잠시 후 건너편 무태에 닿을 수 있었다. 배에서 내린 삼장이 그 강물을 보니 꽤 맑은지라 갈증도 나고 하여 한 바가지 떠마신 다음 나머지는 저팔계에게 주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삼장이 말등에 앉아 배가 아프다 하더니 이어 저팔계도 아프다며 대굴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손오공이 그들 배를 만져보니 그 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기미가 잡혀왔다. 여기는 서량여국이라는 곳이며 전부가 여자만 사는 나라랍니다. 당신들이 마신 물의 그 강은 모자강이라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20세 이상이라야만 마실 수 있는 물이지요. 그 물을 마시면 며칠 후 곧 아이를 낳게 된답니다. 곡식을 말리고 있던 노파가 이렇게 일러주었다. 그 물을 마신 자들은 해양산, 이 파하동에 있는 낙태천, 물을 떠다 마셔야만 치료가 되는데 지금으로선 그곳에 여해진선이라는 자가 와 점령하고 있어 반드시 돼지, 양을 바쳐야만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손오공이 여해진선이 지키고 있는 낙태천에 이르자 여해진선이 대뜸 예물은 가져왔나? 라고 물었다. 인심을 베풀어 그물 한 바가지만 주면 손오공 이 당신 은혜를 잊지 않으리다. 여해진선은 손오공이라는 이름에 귀가 번쩍 뜨여 내가 바로 널 찾고 있던 중이었는데 혹시 오는 도중 성령대왕이라는 분을 못 보았나? 라고 물어왔다. 화운동의 홍해아 말이요? 그는 지금 관음보살님 옆에서 선제동자 노릇을 하고 있죠. 뭐야? 그러고도 물을 달라니? 홍해아는 내 조카인데 남의 일꾼 노릇을 하게 해놨다니. 여해진선이 당장 손오공의 목을 치고자 하니 오공도 여의봉을 들어 그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두들겨 패대자 겁을 집어먹은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버렸다. 손오공은 그를 도망치도록 내버려 두고 급히 바가지를 찾아 물을 뜨려는데 어느 틈에 여해진선이 왔는지 오공을 우물 속으로 떠밀어버렸다. 하는 수 없이 빈손으로 삼장이 있는 마을로 되돌아왔다. 손오공은 노파에게 바가지를 빌려 사오정을 데리고 다시 낙태천으로 갔다. 손오공이 여해진선과 싸움을 하는 사이 사오정이 천천히 물을 떠낸 후 손오공을 불렀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돌아온 걸 본 저팔계가 급히 물을 뺐다시피 하여 들이마시려는데 옆에 그렇게 마셨다간 창자까지 녹습니다. 한 모금만 마셔도 치료가 됩니다. 노파의 말대로 한 모금씩만 마시고 조금을 기다리니 배가 막 아파오며 부글거리더니 심한 설사를 하였다. 노파는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이제 막 낙태를 했으므로 걷기 힘들거라면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했다. 다음날 길을 나선 삼장법사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관문인 여하국이라는 곳에 왔다. 이곳에는 남자가 없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거라 라고 당부를 했다. 삼장법사 일행은 도성에 들러 황제께 인사를 올리고 통관 문첩에 제가를 받기로 했다. 그들이 성의 동문에 다다르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여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내 남자들을 둘러싸고 조아라 했다. 용마까지 포함해 우리 다섯은 대당 황제의 명을 받들고 서천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사자요. 그러니 우리를 순운이 지나게 해주면 좋겠소. 삼장 일행의 소식을 접한 여황이 크게 기뻐하며 그들을 잡아두어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에게 왕자리를 주고 난 왕후가 되겠다. 그러면 대대로 자손이 생길 것이니 우리나라도 이제 남자가 존재할 수 있겠다. 라고 했다. 애초에 그들을 데려왔던 무관이 한 사자는 아주 잘생겼는데 나머지 셋은 못생긴 추물이니 잘생긴 한 사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보내버립시다. 하니 여왕도 그러자 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삼장이 그만 놀라 손오공의 손을 붙잡고 걱정이 늘어졌다. 당황하지 마시고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안 그랬다간 통관 문첩에 제가도 못 받고 여길 떠나지도 못할 게 뻔합니다. 이에 삼장이 뛰어오르며 손오공을 막 나무랐다. 이 녀석, 난 죽으면 죽었지 혼인은 올릴 수 없다. 제게 묘안이 있으니 안심하세요. 우선 저들에게 응하지 않으면 우릴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잔치상을 받아 배불리 먹은 다음 여황이 우릴 배웅할 때 사오정이 스님께 작별 인사를 고하는 척하며 말등에 태워드리면 틈을 봐 제가 저들을 정신법으로 묶어놓고 우리는 안심하고 길을 떠나면 됩니다. 이때 황제께서 납신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 삼장을 대한 황제가 연방 미소를 지으며 삼장의 손을 끌고는 가마에 태워놓으니 삼장은 취한 듯 그대로 이끌려 황궁으로 끌려 들어가 버렸다. 정신이 번쩍 든 저팔계가 짐을 들고 뒤쫓으며 안 돼요. 잔치상이나 벌인 다음 혼인식을 올려야지 하는 소리에 아차 싶은 삼장이 황자에게
내 새 도제들 배나 실컷 불려 떠나보냅시다. 라고 이르니 이것이 계략이란 걸 모르는 여왕이 순순히 그러마하고 성대한 잔치상을 준비시켰다. 손오공의 계획대로 삼장이 여왕에게 함께 배웅을 해주자 하여 함께 성을 나와 길에 오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길 옆에서 한 여자가 뛰쳐나오며 어림도 없다. 넌 나와 부부가 되어야 해. 하는 소리와 함께 삼장을 데리고 사라져버렸다. 손오공이 재빨리 공중으로 휙 날아올라 아래를 살펴보았으나 흙먼지 바람이 서북방향으로 불어가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그들이 나라 고산 있는 곳까지 오니 그때서야 바람이 잠잠해지고 눈앞에 독적산 비파동이라 새겨진 석벽이 보였다. 손오공이 주문을 외워 한 마리의 작은 벌로 변한 다음 그곳으로 들어가 보니 한 요물이 삼장과 앉아 고기 음식을 권하고 있었다. 손오공이 크게 욕을 해대자 요물이 당장 입에서 푸른 연기를 뿜어 자기네 앉은 자리를 가리고 삼장을 어디론가 숨겨버린 뒤 삼지창을 들고 나와 오공을 내리쳤다. 손오공이 머리를 감싸고 연신 아프다고 난리를 치니 저팔계가 그 머리는 수련이 잘 되어 끄덕없다고 자찬하지 않았냐며 비꼬았다. 글쎄, 전에 천궁에서 쫓겨날 적에 도끼로 얻어맞고 번개에 그슬렸어도 아픈 적이라곤 없었는데 이 요물은 무슨 무기를 썼길래 이리 아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주고받는데 마침 저쪽 산길에서 채소를 잔뜩 캔 노파 하나가 걸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노파를 보니 눈에선 금빛이 흘러나오는데 분명 관세음보살이었다. 그 요물은 보통 솜씨를 지닌 게 아닌 천년 묵은 정갈이다. 당삼장을 구하려거든 동천문, 애가 묘일성관을 찾거라. 묘일성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 손오공은 그를 모시고 동굴로 돌아왔다. 묘일성관이 손오공과 저팔계에 그 요물을 꿰어내라 하니 저팔계가 힘이 솟아 마구 욕을 퍼부으며 요물이 든 동굴문을 부서지도록 두들겨댔다. 요물이 손오공과 저팔계를 끈질기게 귀찮은 녀석들이라 여겨 삼지창을 들고 동굴 밖을 나서자 저팔계가 얼른 몸을 피하고 산비탈에 섰던 묘일성관이 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니 요물이 그만 놀라 벌벌 떨며 서 있을 뿐이었다. 묘일성관은 본래 쌍벼슬을 단 수탉이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삼장은 또다시 생사의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나게 됐다. 드디어 서역이다. 석가모니는 불경을 가지러 온 승려가 이미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곧 팔보살, 사금강, 500나한, 삼천개체 등 제자들을 보아 양쪽으로 쭉 서게 한 다음 삼장 일행을 불러들이라 했다. 제자 현장이 동토, 위 대당 황제의 명을 받고 영산, 애와 진경을 구해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왔습니다. 이에 열애불이 장엄한 목소리로 삼장에게 너희 동토는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 데다 자원도 풍부하나 도둑질과 사륙, 착취 등 못된 짓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내 진작 그들을 구제하려 힘을 써온 터에 너희가 가진 고생을 겪으며 예까지 왔으니 내게 있는 삼장경본을 가져가도록 하라. 소위 삼장이란 법일장, 논일장, 경일장, 이며 모두 합해 5344권으로 이루어졌다. 그 안에는 사대부주, 위천문, 지리, 인물, 조수, 화목, 기물, 인사 등 모든 것이 다 기재되어 있다. 라고 했다. 열애불이 안한과 가섭을 불러 경본을 각각 꺼내주니 무려 5048권이나 되었다. 손오공과 저팔계, 사오정은 백지불경이 들었나 하여 한 권씩 다 확인한 후에야 말등에 싣고서 보각을 나와 대웅보전의 열애불 앞에 섰다. 이 진경의 공덕은 한량없는 것들이니 귀국하여 반드시 백성들을 잘 가르쳐 못된 행위를 고치도록 하고 경을 읽기 전에는 반드시 목욕제계를 하고 난 후에야 경을 펴보도록 하라. 한편 당태종 황제는 정관 13년 9월 중 삼장을 떠나 보낸 지 3년 후, 즉 정관 16년, 서안관 밖에 만경로라는 누대를 쌓고 몸소 매일같이 그곳에 올라 삼장 오기를 기다렸다. 정관 27년 어느 날, 태종 황제는 여느 때와 같이 만경로에 올라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 호련히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데다 향기로운 바람까지 솔솔 불어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이어 삼장이 괴이하게 생긴 세 사람과 함께 용마에는 짐을 잔뜩 싣고 나타났다. 삼장이 황제의 영접을 받아 황궁에 들어가 우선 불경과 각국을 지나며 받은 보인찍인 관문을 내놓았다. 참으로 수고하셨소. 서천까지 가는 데는 대체 얼마나 걸렸소? 총 10만 8천리나 되는 길이었습니다. 삼장은 황제에게 관문 위에 찍힌 보인들을 일일이 짚어가며 그동안 겪었던 모든 사건을 상세히 얘기해 드렸다. 그 후 태종은 안탑사,
를 복권하여 버페를 열러 삼장에게 가지고 온 불경들을 읽게 하고 삼장은 그 불경들을 모두 베껴온 천하에 퍼지게 하였다. 우리가 지금 불경들은 모두가 그때 전해진 것이다.